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립방정식의 활용으로 해서 이번 단원을 마무리 짓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스텝 3랑 그 다음에 실력 문제 쭉 풀어볼 건데요. 연립방정식에서 앞에 배웠던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활용 문제들을 또 집중적으로 조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자, 포인트 되는 단어들 조금 적어놨어요. 일에 관련된 문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죠. 강물과 배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증감 문제, 뭐 학생 수가 이렇게 는다, 준다 이렇게 했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 둘레를 이제 걸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자.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쌤이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냥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위를 몇으로 잡아달라고 했어, 쌤이? 1로 잡아달라고 했죠. 일을 하나 끝낸다라는 걸 단위를 1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문제인데 A랑 B가 함께 하면 12시간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A 혼자 4시간 하고 터치해서 B가 16시간 한 다음에 일이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A 혼자서는 얼마 만에 일을 끝낼 수 있는가.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X, Y 잡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걸부터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X라는 값을 뭐라고 생각을 해볼 거냐면 A 혼자 1시간 동안 요렇게 잡아줄 거야.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라고 잡아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Y라는 값을 이제 누구야? B가 혼자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볼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봐봐. A와 B가 함께 하면 몇 시간 걸린다라고 했지? 12시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A랑 B가 1시간 동안 일을 같이 하면 X 플러스 Y라는 양을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요만큼을 몇 시간 동안 일했을 때 12시간 일했으면 총 일의 양이 이렇게 나와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일을 하나 끝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물이 뭐가 되냐? 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작성이 되는 거겠죠. 받아들여져? 자, 요렇게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자. 첫 번째 거 가지고는 식을 세웠어. 두 번째 거 가지고 A 혼자 4시간 동안 일한대. 혼자 X만큼의 일을 하는데 4시간 동안 일하면 4X라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A는 C로 갔어. B 혼자 16시간 동안 일했대. 그럼 얼마를 일을 하게 될까? 16Y. 그렇게 해서 일을 하나 끝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두 개 이제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계산하려면 일단 여기 양변에 12를 여기 곱해놓고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분수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알겠어요? 자, 요거는 오늘 계산은 요거 하나만 딱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식만 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 분배해서 계산 한번 해보자. 12x 플러스 12y가 1이고요. 밑에 세배 해주겠습니다. 됐죠? 세배 해주면은 얼마 나오니? 12x 플러스 48y는 3 이렇게 나와줄 거야. 빼주면 마이너스 36y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18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아, 근데 약간의 센스도 필요해요. 뭐냐면 이게 y라는 값은 B 혼자 하는 일의 양이었거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A가 혼자 일을 했을 때 몇 시간 걸리는가 물어봤기 때문에 X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Y값 구하고 X값 구하는 게 힘든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더 한 번 더 계산을 줄이는 게 더 낫겠죠. 이해되겠니? 어쨌든 우리는 이 값을 계산을 해냈으니까 대입을 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x 플러스 y, 그러니까 18분의 1이죠. 얘가 12분의 1이 됩니다. x는 요거 분수 계산하면 돼. 통분 36으로 하고 3-2 해주면 x는 얼마 나오냐면 36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야, 오래 걸린다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혼자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36분의 1이에요. 그럼 A 혼자 일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36시간. 와, 오래 일해야 됩니다. 답은 36시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변수 잡는 건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니까 요거를 익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살펴볼게요. 강물과 배의 속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유형 보면서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속력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정해주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16km의 강이 있습니다. 거리가 16km야. 이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강물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흘러가는 방향이 아닌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내려오는 데는 강물 타고 내려와가지고 몇 시간? 2시간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배의 속력이랑 강물 속력을 이렇게, 놓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예요. 오케이?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속력으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포인트, 요거부터 한번 보자. 봐봐. 여기를 강이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강물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있어. 그때 이제 강물 속력이 Y가 돼. 근데 배가 만약에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X라는 속력은 그냥 잔잔한 물에서 배 속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배가 속력이 X인데 내가 열심히 속력 X로 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더라도 그 속력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거야?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 장난 많이 해봤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위험한 장난. 그치? 내가 조금 빠르게 가더라도 뭐 거의 뒤로 밀리죠? 웬만해선.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X라는 속력으로 가더라도 X의 속력을 못 냅니다. 강물 속력 Y만큼 어떻게 될까? 빼져가지고 속력이 실질적으로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실제 속력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X-Y.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생각해보자. 내려올 때 속력을 볼 건데요. 내려올 때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지. 나는 X의 속력으로 가더라도 물이 쭉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속력 Y라는 게 더 플러스 돼가지고 더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려올 때 속력은 뭐라고 잡아줄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거야. 자, 요게 이제 강물과 배 속력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캐치해내면 식 세우는 거 너무 쉬워요. 자, 식 세워볼게요. 올라가는데 4시간 걸렸지. 근데 얼마의 거리를 가는 거예요, 총? 16km. 그러니까 이 거리 16km가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표현이 되면 되는 거야. 올라갈 때 속력이 얼마죠? X-Y. 걸린 시간은? 그렇지. 그러면 4랑 X-Y를 곱했을 때 이게 총 16km가 되면 되는 거야. 됐지? 역시 내려올 때도 속력이 X 플러스 Y인데 2시간 만에 16km로 온 거니까 2 곱하기 X 플러스 Y는 16. 이렇게 적어 놓고 얘를 갖다가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X랑 Y 값 나와지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해당되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답으로 이제 정해주면 되겠죠. 자,
오케이. 두 번째 유형까지 봤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농도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는 뭐 차이점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소금물과 소금물을 섞는다라든지 그지?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유형입니다. 어떤 소금물이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딱 소금만 추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물을 증발시킨다. 오케이? 물을 증발시키면 더 농도가 짙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런 이제 조건을 줘놓고 이제 계산이 되는 문제인데요. 뭐, 쌤이 문장을 보고 바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같이 문제 해석해 볼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10% 소금물이 있어. 거기에 소금을 더 넣을 거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농도가 짙어지겠죠. 그래서 25%짜리 300g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10%랑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됐지? 자, 미지수부터 잡아줄 겁니다. 10% 소금물의 양도 모르니까 얘를 Xg, 소금을 Yg 요렇게 집어넣자. 됐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그램수만 딱 따졌을 때 식이 하나 나와지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식 세워봐. 뭐 더하기 뭐가 얼마니? X 더하기 Y가 300. 이건 너무 쉽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 했던 거 똑같아. 소금에 대한 식을 적어주는 거야. 자, 잘 봐. 여기 소금이 녹아 있을 거 아니야. 일정 부분. 근데 거기에다가 아예 소금 자체를 추가를 시키는 거야. 그냥 여기도 소금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녹아있는 소금에 이만큼의 소금이 추가가 된다면 여기 있는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 소금에 대한 식을 세웁니다. 자, 여기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만큼 있을 거야. 그리고 자, 얘는 이거 자체가 뭐야? 소금이야. 그러니까 얘는 Y라고 적으면 돼. 됐죠?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여기 녹아있는 소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니? 자, 식만 세우고 그냥 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소금을 추가한다라고 해서 Y를 그냥 바로 적었죠.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 물을 증발을 시킨다. 아니면 물을 추가를 시킨다. 얘들아, 이게 소금이 아니라 물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을 추가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물 안에 소금은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쓸 게 없어. 그치? 그러니까 물을 증발한다, 물을 추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그냥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줄에는 거의 그냥 딱 소금 관련된 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인트 잡아가지고 문제 나중에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넘어갑시다. 네 번째,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살펴봅시다. 1학년 때 했어요. 근데 1학년 때는 이제 변수 하나만 잡고 식을 세우면서 문제를 풀어봤었고,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적용할 수 있으니까 미지수를 두 개 x, y 잡아서 풀어보면 됩니다. 됐지? 자, 이거를 어떻게 가볼 거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에 400명이 있어. 어떤 학교에. 그리고 나서 올해는 남학생이 전체적으로 6%가 증가했다라고 했고 여학생은 3% 감소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6명이 증가했다. 이때 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자. 알겠지? 자, 문제는 이제 대부분 작년이 아니라 올해 남학생이나 여학생 수를 구하는 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올해 남자랑 여자를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올해 남자 여자를 XY로 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 못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변수는 작년의 기준으로 남자랑 여자를 X랑 Y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 증감 문제 풀 때도요, 여러분들이 표를 이용을 해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식이 세워질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여기 작년, 그리고 올해.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고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식 하나가 나와지죠. X 더하기 Y가 얼마나 됩니까? 400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올해는 전체적으로 여기 각각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하고 감소되어 있는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올해 관련된 식을 세울 때는 증감에 대한 식만 세워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의 6%가 몇 명인지를 생각을 해주자. 남자는 원래 X명이었잖아. X명의 6%면 6% 여러분들 분수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지? 100분의 6이라고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X명의 6%라고 한다면 100분의 6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증가한 거니까 이걸 부호를 플러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딱 증가한 인원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학생은 3% 감소했어. 그럼 원래 Y명에서 3%를 생각한다면 100분의 3Y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인원만큼 무엇했다라고 했니? 감소했다라고 했어. 감소했으면 줄어든 거잖아.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여기 계산이 돼서 12명 나왔다라고 쳐. 12명이 추가되고 여기 계산돼서 6명이 나왔다라고 쳐. 근데 요거는 감소한 인원수니까 빼기로 보는 거야. 그러면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명이 된다라는 거지? 6명이 되고 6명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증감에 대한 식만 이제 세우고 이거의 결과물이 플러스 6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표를 작성하면 식은 바로 나와요. 여기 식 한번 세워보고 마무리 할게요. 작년에 대해서 x 플러스 y는 얼마? 400. 그 다음에 증감에 대한 식만 세우자. 자, 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100분의 6x. 100분의 3y가 빼기야. 그리고 6명 증가니까 플러스 6 쓰는 거예요. 만약에 6명 감소했다라고 하면 여기 뭐 써야 될까? 마이너스 6을 써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풀었다라고 치자. 알겠지? 그래서 쌤이 그냥 답은 그냥 다른 걸로 적을게요. 계산하기 좀 쉽게. 그냥 x가 220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냥. 근데 문제에서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걸 220 하면 안 되겠죠. 220은 작년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220에다가 6%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얼마를 곱하면 될까? 106을 곱해야 돼. 106. 6% 증가한 전체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숫자가 조금 더 다르게 나오면 쌤이 다른 방법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얘를 이걸로 들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이렇게 적어본 거야. 물론 이제 지금 이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쌤이 그냥 대략적으로 값으로 써가지고. 자, 어쨌든 표를 좀 잘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한 다음에 우리 뒤쪽에 스텝 3 가서 조금 더 다른 유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스텝 3의 4번, 11번, 1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번은 이제 앞에 했던 연립방정식 풀이의 일부분인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있고 미지수가 하나 있는 것도 보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또 다른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y의 몇 배다? 5배다. 자, 우리가 그냥 위에 있는 이 식만 가지고 못 풉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장이 뭘 알려주는지를 캐치를 하고 여기다 적용을 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생각해봐. x가 y의 5배면 이거를 등식으로 적을 수 있지 않을까?
x는 y의 5배니까 몇 y라고 적으면 돼? 요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연립방정식과 더불어서 하나의 만족되는 식을 더 준 거야. 됐니? 그러면 결국 위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못 풀었지만 이거랑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그치? 요거 만족하는 게 이것도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x 대신에 뭘 대입하겠다? 5y. 자, 여기다 5y를 대입을 해요. 그럼 여기 몇 y가 되죠? 10y 빼기 y가 18이니까 9y가 18이고 y는 2가 나와지겠습니다. 그럼 y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적용해주면 x값은 10이 나와지겠지. 결국 해가 10,2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요 식에도 성립이 돼야 될 거고 10,2를 대입을 해줍니다. 이해됐죠? 10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6, 10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정리해보고 11번 풀어볼게요. 11번 문제 살펴봅시다. 자, 요번에는 활용 문제고요. 그 호수 둘레 길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쌤 적어놨어요. 둘레가 1.5km인 호수가 있다. 됐지? 그랬을 때 이 호수에서 뭐 운동을 하나 봐. 호수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게 어떤 한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다라고 했고 조건을 두 가지를 줬어요. 같은 방향으로 두 사람이 갔을 때 5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라는 힌트도 줬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1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라는 힌트도 줬어요. 이랬을 때 이 두 사람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알겠죠? 문제는 지금 모르지만 이 문제에서 분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책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속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자, 지금 철수와 영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 풀 때 세워야 될 식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칠판 한번 보자. 일단 이 반대 방향부터 쌤이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해서 반대 방향으로 둘이 간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문제 보면 속도가 지금 서로 달라요. 알겠죠? 지금 문제에서 철수가 영희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 준비 시 땅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철수가 노란색이야? 아, 빨간색이 철수라고 합시다. 상관없는데. 자, 준비 시 땅에서 철수가 더 빨라 해서 이렇게 딱 만나는 거야. 이랬을 때 우리가 식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세워줘야 될까? 지금 노란색 길이랑 빨간색 길이를 더하면 딱 호수 한 바퀴가 되겠죠. 네. 이해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식 세울 때 자,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을 세워주느냐? 걸은 거리의 합이 둘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네. 호수 한 바퀴 둘레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네. 자, 요거는 조금 보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같은 방향도 쉽긴 쉬운데 요건 좀 애들이 좀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한번 일단 봐봐. 자, 보세요. 요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갈 거야. 빨간색이 더 빨라. 자, 잘 봐야 돼. 자, 준비 시 땅 해서 이제 쭉 가는데 빨간색이 더 빨라. 아우. 더 빨라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보셨나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몇 바퀴 차 난 거니? 한 바퀴 차 난 거야. 네. 해서 자, 빨간색이 철수를 쌤이 표현을 한 거고 철수가 더 빨라서 이렇게 된 건데 철수가 걸은 이 거리에서 물론 이 테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거리에서 영희가 걸은 거리를 뺀 게 바로 뭐가 될까? 한 바퀴가 되는 거야. 한 바퀴 차. 이해되겠어?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요, 두 사람이 걸은 거리의 무엇이 차가 둘레 한 바퀴 라고 봐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고 이 개념을 가지고 식을 한번 좀 작성을 해볼게요.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게 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분속으로 구하라고 했어. 분당 몇 미터를 가는지. 그럼 이제 포인트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둘레 있죠? 이거 1.5km로 쓰면 안 됩니다. 미터로 고치셔야 돼요. 몇 미터예요? 1500m라고 고쳐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식 세운다. 철수의 속력을 x라고 보고 영희의 속력을 y라고 잡았을 때 일단 반대 방향부터 식 세워볼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 둘 다 10분 동안 걷는 거지. 어쨌든 준비 시 땅 해서 같은 시간을 걷는 거잖아. 그럼 철수는 x분, 아니 10분 동안 x의 속력으로 갔기 때문에 철수는 10x만큼 갈 수 있고 영희는 10분 동안 y의 속력으로 가면 10y만큼 갈 수 있겠죠? 이때 둘이 걸은 거리의 합이 호수 한 바퀴 둘레가 돼야 된다. 둘레가 얼마입니까? 1500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식을 세워줄 건데요. 같은 방향으로 갔다라고 치면은 x의 속력으로 50분 동안 간 거니까 철수가 더 많이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더 많이 간 거리 50x에서 적게 간 거리 50분 동안 영희는 y의 속력으로 가니까 50y만큼 가게 되는 거야. 그걸 뺐을 때 이게 한 바퀴가 되므로 얼마? 1500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이게 뭐 개수는 커 보이지만 위에는 10으로 나누고 밑에 50으로 나누면 굉장히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풀어볼게요. 위에 있는 식을 10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을 50으로 나눕시다. 요거 두 개 바로 더 해버리면 2x가 180이죠. x는 90 나와지고 y는 60 나와집니다. 됐니? 그래서 자, 철수의 속력은 90m/min, 영희는 60m/min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정리하고 마지막 15번 풀어볼게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조심해야 될 부분, 또 포인트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100g당 다시 한번 몇 g당? 100g당 우유랑 소고기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과 열량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때 단백질을 52g 섭취하고, 그러니까 우유랑 소고기를 먹어가지고 단백질 52g, 열량 440kg을 얻으려면 우유를 몇 그램 먹고 고기도 몇 그램 먹는지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해봅시다. 우유를 Xg 먹는다라고 치고 소고기를 몇 그램 먹는다라고 칠까? 소고기를 Yg 먹는다라고 칩시다. 됐죠? 우유를 Xg, 소고기를 Yg.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몇 g당이라고 되어 있니? 100g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Xg이라고 치면 이 100g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없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Xg이라는 게 만약에 7g일 수도 있고 뭐 17g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애매한 단위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게 이 표에 있는 이 100g당을 보면 얘를 표를 1g당에 해당되는 표로 고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야 우리가 계산하기 수월합니다.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100g당 3을 섭취할 수 있으면 1g당은 얼마를 섭취하겠니? 0.03을 섭취하게 되는 거겠지.
60kcal를 섭취했으면 1g당은 얼마일까? 0.6. 이해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g당 얼마를 섭취하는지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식 세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봐주면 돼. 우유를 Xg 먹죠? 그럼 우유 속에 단백질이 0.03, 열량은 0.6이 있으니까 일단 단백질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여기에서 얻는 단백질은 몇 X가 되는 걸까? 그렇지. 쌤이 실수할 뻔했네. 0.03X만큼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쪽에서는 얼마를 섭취해? 0.2Y를 섭취를 하고 총 토탈 52g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열량에 대한 식을 세워보자. 우유랑 소고기에서 얻는 열량. 우유에서는 얼마를 얻게 되지? 0.6X. 소고기에서는 1Y죠. 그지? 그래서 얘가 440이 된다.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만 잘 잡아주면 할만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에는 일단 100을 곱해주시고요. 3x 플러스 20y는 520. 밑에는 5를 곱하자. 5. 알겠지? 자, 여기 5를 곱하면 3x가 됩니다. 5y가 되고요. 5를 곱하면 얼마니? 2200. 맞죠? 네. 빼줍시다. 그러면 15y는 뭐가 잘못됐는데? 여기 100을 곱했으니까 5200 이렇게 되겠다. 3000이 될 거야. 쌤 순간 당황했어. y는 200g. 자, y가 200g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할까? 네. 그럼 4000이죠. 네. 그럼 얘가 1200이 돼야 돼. x는 400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각각 몇 그램 섭취하는가 물어봤으니까 400g, 200g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합시다. 자, 오늘도 역시 중요한 문제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게 나온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연립방정식 단원, 대단원 또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음 시간 1차 함수에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